네, 식사 및 영양관리 2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는 방법은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자, 맞습니다. 자, 1번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자, 이것은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용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대상자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벨을 두고 밖에서 기다린다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2번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물로 끓이지 않죠. 자, 3번, 4번에 보시면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데운다죠.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무조건 기저귀를 채우는 거는 옳지 못합니다. 실금을 하면 괜찮다 하고 또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낫죠. 5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자, 편마비라고 해도 그 건강한 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면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주게 한 후 둔부를 엉덩이 부분을 조금 들게 한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다. 이건 방수포 깔 때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허리 밑에 한 손을 넣어 대상자가 둔부를 들게 하고 엉덩이를 들게 하고 다른 손으로 변기를 밀어넣은 후에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이렇게 침상 배설을 돕습니다. 그리고 9번이 중요하죠. 침대 머리 상체를 올려서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그렇죠?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보다는 침대를 올려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대고 오래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허리와 둔부 관절 부위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변이가 생길 때 다시 시도한다입니다. 따라서 21번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입니다. 22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네요.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4번이 정답이죠. 1번 대상자의 오른편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자,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두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왼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휠체어 의자 끝에 걸쳐앉게 하여 이동한다. 의자 끝에 걸쳐앉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휠체어 잠금 장치는 반드시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무를 본다. 아니죠. 그 화장실 문을 닫아서 수치심이 잃지 않게끔 잘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입니다. 2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그렇죠? 자, 잠깐 책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꼭 알아두기.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으면 괄약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래서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입니다.
2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렇죠. 1번 수면 중에 연결관을 잠가둔다. 아닙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매 식사 전에 비워둔다. 아니죠.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안 됩니다. 낮게 둬야 합니다.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낮게 둔다. 왜냐하면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둬야 합니다. 5번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확인하는 건 좋지만 당겨보는 거는 안 되죠. 빠질 수도 있으니까. 2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3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자, 1번 둔부를 엉덩이 부위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한다. 욕창이 알코올 하지 말라고 했죠. 2번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그때그때 교환해야 되겠죠. 그 교환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3번 피부가 붉어진 경우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준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더운 물주머니를 대어주면 욕창이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5번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대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했죠. 도넛 모양 베개 때문에 짓눌리게 되는 그 부위가 또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 26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의치, 그죠? 2번 잇몸 압박 예방. 자, 2번이 답이죠. 자, 의치 관련해서 꼭 알아두기 한번 보겠습니다.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또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된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물에 보관하라고 했죠. 따라서 26번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2번 잇몸 압박 예방입니다. 27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자, 1번이 정답이죠. 2번 방수포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깐다. 아닙니다. 어깨죠. 어깨. 자, 7번에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수건을 어깨에서 다리까지 덮는다. 아니죠. 자, 8번 보세요.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머리 밑에 패드를 깔고 패드 끝은 매트리스 밑으로 접어 넣는다. 자, 10번을 보니 아니죠.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몰바지 양동이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패드가 없으면 이불을 말아서 사용한다. 바로 그 밑에 있었죠. 11번에 가정에 패드가 없는 경우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불은 아닙니다. 그래서 27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입니다. 더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6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입니다.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맞죠? 몸을 비스듬히 하면 더 좋습니다. 28번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자,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4번이 정답이죠. 1번 발톱은 둥글게 자른다. 손톱은 둥글지만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합니다. 틀렸죠. 2번 발가락 사이에는 소독액으로 씻긴다. 자, 물로 씻겨야 합니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모직은 땀이 더 발생할 수도 있겠죠. 면 양말을 신긴다 해야 됩니다. 5번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담갔다가 자른다. 아니에요.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잘라야 합니다. 따라서 28번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 자, 손발 청결 돕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참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한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자,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맞겠죠? 코 갈아두기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는다. 4번이 맞겠죠? 29번 가겠습니다. 29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입니다. 30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입니다.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는 경우는 엉덩이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한꺼번에 벗기기 힘들죠. 체위를 변경하면서 한쪽씩 바지를 내려야 합니다. 자, 참고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바지를 내린다. 그러니까 벗기는 거죠. 4번 침상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입니다. 5번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엉덩이를 들 수 없는데 그죠? 그냥 이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한쪽씩 벗기게 합니다. 자, 31번부터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